네, 10분 전만 해도 여기에 앉아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뭐가 폭발한 줄 알았는데 단유현 씨가 사라진 거예요. 실종되기 전 단유현 씨는 세계의 법칙을 알아냈다며 엄청 흥분한 상태였어요. 사실 단유현 씨가 좀 이상해 보이니까 다들 피해 다녔죠. 참가자 실종은 큰 사건이에요.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섬을 샅샅이 뒤지세요. 이벤트가 끝나고 전원 철수할 때까지 못 찾으면 A국 경찰에 신고하세요. 참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단휘훈 씨. 돌아온다면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네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 말고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이 양피지에 적힌 수수께끼, 강혁씨 임무와 관련이 있죠. 그때 되찾아오지 못한 작물은 어떻게 됐나요? 작물의 행방이 이 수수께끼에 담겨 있어요. 백 변호사님도 이걸 갖고 있다고 했죠? 수수께끼뿐만이 아니에요. 석상도 주었어요. 윤 선생님, 이집트와 관련된 요소는 이것밖에 못 찾았어요. 윤 선생님 손에도 비슷한 게 있네요? 이 석상 외에 이시스의 펜던트도 있어요. 펜던트의 주인은 당시 강도단의 2인자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고 보니 최연이 임대환을 습격할 때 목걸이를 떨어뜨렸어요. 이 목걸이는 하연우가 임대환의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오는 길에 최연한테 물어보니 처음 섬에 갔을 때 땅을 파다가 찾은 거래요. 최연 씨, 그 동전 목걸이를 왜 당신이 가지고 있죠? 그건 하연우 씨께 아닌가요? 처음 노스타 섬에 왔을 때 땅을 파다가 찾은 거예요. 내가 부상을 입은 그 동굴에서요. 목걸이 말고도 다른 잡동사니들이 있는데 다 같은 상자 안에 넣어두었어요. 그때 황금 도난 사건 파일을 봤는데 보자마자 그 목걸이가 임대환 아버지를 살해한 흉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걸 하연우가 가지고 있는 금지 물품을 반입한 증거와 맞바꾸려 했어요. 하연우 씨가 거절했나요? 네, 목걸이가 자기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며 거절했어요. 하연우는 똑똑해요. 그의 말대로 그게 하연우 거라는 증거가 없죠. 임대환이 매듭에서 찾아낸 표식은 강도단 것이지 하연우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사실 목걸이를 엄 반장님에게 넘겨서 수사를 진행하려 했어요. 안 그러면 잘 됐네요. 아저씨한테서 가져온 일기가 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일기에 하연우의 이름과 필체가 남아있어요. 그의 모든 소장품과 함께요. 그는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범행 과정과 함께 흉기의 일련 번호를 찍어서 일기에 기록했어요. 이게 바로 그의 자랑스러운 업적이었을 거예요. 전동희와의 통화에서도 이 일기가 언급됐어요. 나무 펜던트에 새겨진 17이 바로 임대환 아버지가 17번째 피해자란 뜻인가 보군요. 이제 하연우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모두 모은 것 같네요. 고대 이집트 여신인 이시스의 왕관은 왕좌 모양이에요. 일부 공예품은 제작하기 쉽도록 왕좌의 모양을 L자형으로 만들기도 해요. 펜던트가 어딘가 온전해 보이지 않았는데 답은 여기에 있었군요. 그럼 이인자도 하연우에게 당한 거네요. 연인 사이였다는 게 사실 이인자의 짝사랑 아니었을까요? 하연우는 처음부터 그녀의 마음을 이용하려 한 거고요. 윤노아 씨, 최연이 발굴한 상자가 아직 있나요? 동전 목걸이 말고는 다 버렸대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어디 양지원 씨뿐이겠어요. 하지만 그 일기와 동전 먹거리만 있으면 흉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하연우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니 강도단의 내부는 하연우가 양지원의 마음을 이용해 꾸민 일이었네요. 하지만 양지원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 사실을 모른 채 하연우에게 가면의 행방에 대한 힌트를 알려줬죠. 가면이요? 그럼 그 행방불명된 황금이 사실은 황금 가면이라는 건가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그때 도난당한 물건 중에는 이집트 박물관 소장품인 아누비스 황금 가면도 있었어요. 하연우가 털어놓은 황금의 행방은 그때 도난당했던 그 황금이 맞아요. 전체의 20에서 30%에 불과하다고 한 건 황금 가면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때 훔쳤던 황금보다 훨씬 값나가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수수께끼의 출처가 사자에서였던 거군요. 윤노아 씨, 최연이 처음 섬에 온 게 언제였죠? 유신우 씨가 섬을 인수하기 3개월 전이요. 왜요? 임대화는 복수가 목적이니 일단 제외하죠. 하지만 전동희와 최현은 하연우와의 관계가 복잡해요. 최현의 타임라인을 통해 관계를 파악하려는 건가요? 네, 최현은 3개월 전에 섬에 왔어요. 그를 섬으로 유인한 건 다름 아닌 하연우가 알려준 양피지 수수께끼죠. 이미 10년이나 옥살이를 한 상황에서 갑자기 가면?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하현우 말에 따르면 그는 화인이 섬을 인수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가면이 개발업체의 손에 들어갈까봐 두려웠대요. 그 A구 경찰 때문이 아닐까요? 작년 말에 수수께끼가 적힌 양피지를 경매에 붙였잖아요. 누가 먼저 가면을 가져갈까봐 두려웠던 거죠. 다른 사람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할 거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하연우와 최현이 손을 잡은 거예요. 하지만 섬에서 하연우의 진짜 파트너는 전동희인 게 밝혀졌죠. 그는 단 한 번도 최현과 연락하지 않았어요. 최현은 뜬금없이 임대환과 충돌을 빚기도 했고요. 여기서 하연우와 최현의 관계가 틀어졌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최현은 하연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간 거다. 최현이 총을 쏘기 전 임대환은 저와 황금의 위치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최현이 임대환을 경쟁자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최현이 갑자기 버려진 감옥에서 동굴로 간 건 어떻게 보세요, 윤노아 씨? 최연은 하연우에게 당한 줄 알고 몹시 화난 상태에서 감옥을 떠났어요. 최연 말로는 하연우에게 PTSD가 있었는데 자꾸 죽은 동료들 꿈을 꿨대요. 하연우는 섬에 가서 동료들을 달래려 제사를 지내려 했고 그 장소가 바로 동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최현이 임대환을 하연우로 착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일리가 있네요. 최현은 하연우에게 속은 줄 알고 분노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총을 쏴버렸죠. 총성이 울리자 본인도 당황해서 차라리 다 끝내려 했는데 백 변호사에게 맞은 거고요. 최루탄이 아니었으면 도망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임대환과 최현이 동시에 동굴에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네요. 하연우가 미리 짜놓은 각본이었어요.
하연우를 얕보지 마. 그를 경찰에 넘기기 전까지 경기를 늦추면 안 돼. 아저씨 말로는 경매가 끝난 후에 알게 되었대요. A국 경찰과 고고학자가 노스타섬에 불로장생의 꿈을 이뤄주는 보물이 있다고 아저씨를 속였거든요. 그래서 아저씨는 아누비스 황금 가면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연우를 찾아갔어요. 돈과 권력이 있는 전동희는 제발로 찾아온 먹잇감이었겠군요. 게다가 요구도 간단하고 말도 잘 통하니 바로 하연우의 협력 1순위가 된 거죠. 전동희가 있는데 최연을 곁에 둬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연우가 최연을 없애려 한 겁니다. 아저씨가 먼저 섬을 인수했다면 내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텐데 참 운명의 장난 같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죠. 애초에 최연은 뛰어봐야 하연우 손바닥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내장의 양피지를 한데 모아 아누비스 황금 가면의 진짜 행방을 찾아보죠. 유본부장님, 베이스 캠프에 사고가 났습니다.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죠? 먼저 베이스 캠프로 이송된 임대환과 하연우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거 놔! 저 자식 죽여서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야 한다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따로 감시하라고 했잖아요. 보안 요원은요? 왜 용의자가 밖에 나와 있는 거죠? 본부장님, 하연우가 잡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임대한 씨가 찾아온 겁니다. 임대한 씨는 부상을 입어서 보안 요원들도 거칠게 다룰 수 없었어요. 의사는요? 당장 임대환 씨를 데려가서 상처를 다시 봉합하세요. 임대환 씨, 하연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약속대로 이 일은 제게 맡겨주세요. 이제 과격한 행동은 삼가주십시오. 이런 사람 때문에 다치는 건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하연우, 내 가족과 많은 사람을 죽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임대환, 봤지? 난 지금 안전해. 날 죽이고 싶겠지만 그럼 바로 제지당할걸?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 수수께끼의 답. 황금 가면?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참가자 선별 과정에 IQ 테스트를 추가해야겠어요. 저 수준으로 뭘 하겠다고. 임대환 씨, 하연우에게 꼭 복수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거든요. 그가 저지른 살인 사건도 한둘이 아니고요. 임대환 씨 아버지는 이곳 노스타 섬에서 살해되었고, 여긴 A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A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거예요. A국은 법이 엄하기로 유명하죠. 하연우는 영원히 여기에서 나오지 못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미림시로 돌아가면 임대환 씨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병행할게요. 그에게는 여동생이 있어요. 그도 언젠가는 가족이 생길 거고요. 임대환 씨의 마음의 상처는 사랑으로 치료될 거예요. 이 수수께끼들의 출처는 사자의 서지만 원문과 똑같지는 않아요. 바뀐 부분들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 같아요. 예를 들어 사파이어의 색이 네가 강림한 밭에서 푸른 빛을 발하리. 이 구절의 원문은 터키 옥의 색이 내가 강림한 들판에서 빛을 발하리예요. 사파이어도 아니고 푸른 빛도 아니죠. 이걸 다 외우셨네요. 수수께끼를 보자마자 사자의 설을 찾아봤어요. 전 워낙 기억력도 좋고 머리도 좋거든요. 사파이어의 색은 양지원이 말한 야광충일 거예요. 밤의 해변에서 푸른색으로 빛나죠. 하연우가 체포된 동굴은 바다와 연결돼 있어 야광충이 있긴 하지만 거긴 아닌 게 확인됐고요. 노스타섬 주변에도 야광충이 있는데 야광 해안을 형성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가장 북쪽의 동굴 해안이죠. 하현우는 양지원이 혼자 잠수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해저 유적을 배제했을 거예요. 그래서 섬의 수역에 집중했던 거고요. 어떻게... 섬은 제 소유예요. 내 재산의 지리적 특징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수문도 그중 하나죠. 아, 나도 기억력이 꽤 좋거든요. 마지막 구절은 해결됐고, 그럼 앞에 두 구절은요? 빼앗긴 아누비스 황금 가면은 이집트의 유물이지만 이 섬에는 순수한 이집트 문화 유적이 없어요. 다 섬 고유의 것들이죠. 그래서 양지원의 시는 어떤 특정 문화의 기호가 아닌 그녀가 본 경치들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너는 편히 산 정상에 잠들고 네 몸은 빛을 내뿜으며 네 머리끝은 푸른 하늘이다. 그가 본 경치를 말하는 거예요. 야광 해변처럼요. 짐작 가는 게 있긴 한데 이따가 다른 수수께끼들이랑 같이 말할게. 그럼 이 구절을 말해보죠. 그는 은밀한 곳에서 나와 밤의 배로 향한다. 원문은 아침의 배예요. 이것도 야광충을 가리키는 거예요. 낮에는 형광빛을 볼 수 없거든요. 야광충은 자극받으면 형광빛이 더욱 강해져요. 노를 저을 때 나타나죠. 이시스는 나일강의 갈대 속에 있다는 원문과 거의 같은데 매작물이 아누비스 가면이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집트 신화에서 이시스의 유명한 공이 바로 오시리스의 부활을 도운 거거든요. 전설 속 아누비스 황금 가면의 역할에도 딱 들어맞고요.
분석하신 걸 보니 암기력이 뛰어나신데요? 백 변호사가 박사학위 하나 딸 동안 전 2개나 땄으니까요. 다들 좀 적당히 하시죠. 마하트의 깃털은 심장의 무게를 재는 데 쓰여요. 이걸로 보물이 묻힌 곳에 장치를 여는 것 같네요. 고대인들은 이런 장치를 많이 설치했어요. 무게가 균형을 이루면 작동하죠. 보통 무게가 조건에 딱 맞으면 열려요. 양지원이 본 게 어떤 장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조각을 합친 무게가 딱 맞아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왜 한 조각은 양지원 근처에서 다른 한 조각은 신전에서 발견되었느냐? 이건 아까 말한 경치 얘기를 다시 꺼내야 해요. 그래, 망령이 일어나 태양을 노래하네. 떠올라 빛나니 신들이 옆으로 뒹구네. 신기류가 나타났을 때의 경치와 비슷해. 바다 위 빛과 일렁이는 기류. 그가 대낮에 걸으니 나는 어제고 오늘이고 또 내일이다. 이것도 신기루를 암시하지. 신기루는 보통 낮에 발생해. 그리고 신기루가 나타나면 시공간이 교차되는 느낌이야. 듣고 보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난 그의 금빛 지팡이를 밝혔네. 아저씨가 명계의 신의 지팡이는 이제 없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지팡이와 관련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양지원이 신들의 왕, 만물의 왕으로 신기루를 묘사한 건 그가 본 신기루가 신상과 비슷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스타 섬의 서쪽, 편히 산 정상에 잠든 유적이 바로 명계의 신 신전이고요. 유신우 씨, 지리 정보를 외우셨죠? 노스타 섬의 지팡이와 관련된 명소가 있나요? 네, 딱 야광바다 경치가 보이는 동굴 해변이요. 그 동굴에 있는 재단 유적 위에 바로 지팡이 모양의 조각상이 있어요. 고고학팀의 자료에 따르면 선인들은 그곳을 명계의 신 지팡이라고 불렀어요. 동굴 해변에 한번 가봐야겠군요. 밤에는 바닷바람이 차서 오래 쐬면 좋지 않아요. 당신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도 안 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요즘 백 변호사가 계속 일을 시켜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죠. 항상 남 걱정만 하네요. 유신우 씨도 정말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그리고 강혁 씨도 해저 유적을 찾으려고 사흘 동안 계속 잠수했고요. 다 바쁜데 저만 한가하네요. 그럼 한가한 둘이 같이 해돋이나 감상할까요? 정말 오랜만에
단 둘이서. 누나, 해변에서 뭐해요? 해돋이를 보려고요? 네,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럼요. 화인의 A국 지사 주가가 A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데 당연히 내 체면을 세워줘야죠. 법률 문서도 다 해결됐어요. 우리나라 영해에 도착하면 강혁 씨가 연락해둔 사람이 처리할 겁니다. 저기 봐요. 설마 신기루? 신전에 있는 조각상과 똑같아요. 신에 대한 선인들의 믿음이 바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죠. 천지를 아우르는 힘만이 신의 기적이라 할 수 있어요. 찾았어요. 유신우 씨, 무슨 일이에요? A국 세관이 어떻게 황금 가면에 대해 알게 된 거죠? 그 사기꾼 경찰이 제가 보물찾기 이벤트를 연 걸 알고 섬에 귀한 예술품이 있다는 소문을 낸 것 같아요. 이 계기로 윗선에 잘 보여 승진하려는 속셈이겠죠. 시간을 좀 끌어주세요. 제가 부서에 연락해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할 테니. 뭐 이런 일 가지고 야단 법석을 떠세요? 좋은 수라도 있나 봐요? 유신우 씨, 혹시 크루즈에 스월터 왕국이나 다른 나라 국기가 있나요? 있어요. 그럼 국기를 달고 세관 직원을 제 방으로 데려오세요. A국은 스월터 왕국의 연방 회원국이에요. 그래서 스월터 왕국 왕실 회원은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외국에서 몇 년 살면 귀족 친척도 알게 되더라고요. 제 명의를 걸고 황금 가면을 지키겠습니다. 마이 레이디.